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8년 차 되는 30대 후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놈의 돈이 뭔지 기어이 사람 복장을 다 뒤집는 시부모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여기에 용기 내 들러봤네요. 저랑 남편은 맞벌이를 하며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들이며 평생 모아온 돈 합쳐서 3층짜리 건물을 구입하셨거든요. 1층에는 편의점과 안경점이, 그리고 2층은 두 세대가 살고 있고 3층에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낡고 작은 건물입니다. 그래도 1, 2층에서 나오는 월세를 감안하면 두 분 생활비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될 수준이긴 해요. 저랑 남편이 8년 전에 처음 결혼했을 때는 진짜 우리 둘이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시부모님 건물 2층에 들어와 살았어요.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만 드리기로 하고 3년을 살았는데, 그때는 아이를 낳기 전이기도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신혼때라서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당하면서도 뭐가 뭔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네요. 허구한 날 어머님께서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는 아무도 없는 빈집 냉장고를 뒤져보시거나 저희 집 화장실이며 거실 청소 상태까지 검사하시며 잔소리를 하셨지만, 저는 능력이 없어 얹혀 사는 주제에 마땅히 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한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버님도 딱히 그런 어머님을 말리시거나 저를 챙겨주신 적이 없었지요. 한마디로 시부모님과 저 사이에 좋은 기억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그 집에서 살면서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구박을 받고 서운한 순간들이 쌓여갈수록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장만해서 분가해야겠다는 다짐만 단단해졌다랄까요? 아무튼 그렇게 3년 동안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저희 부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고, 비록 은행 대출이 절반이 넘지만서도 딱 20평에 꽤나 연식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 집 사서 분가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마치 하늘을 날아갈 듯 행복했고,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이 불쑥불쑥 찾아오지도 않을 테니 어찌 보면 진정한 신혼생활의 시작이라고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가한 덕분인지는 몰라도 딱 6개월 만에 지금의 아들도 생기니 진짜 행복의 연속이었지요. 그 집에서 5년 가까이 살면서 저희 세 가족은 정말이지 알콩달콩 세상에 둘도 없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뭐 남들처럼 넓고 최신식의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활하는데 넉넉한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세 식구끼리 서로 보듬어가며 지냈지요. 그러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작년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서 단조롭던 저희 일상이 한순간에 소란스러워지더군요. 사실 아이가 커가면서 슬슬 집이 좁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집이 좁은 것도 좁은 거지만 동네 자체가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기에는 환경도 별로라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우연히 친구 소개로 어떤 아마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었지요. 신축 아파트의 깔끔함과 조용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에 홀딱 반해버린 저는 뭐에 홀린 듯 청약을 신청해버린 겁니다. 운이 좋게도 저희가 당첨이 되긴 했는데 수중에 여유돈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당장 계약금부터 발코니 확장 옵션비, 그리고 중도금 이자 낼 돈도 부족하더라고요. 중도금 이자야 남편이랑 제가 버는 돈에서 억지로 쪼개서 낸다 해도 그때 살고 있던 20평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나가면서 새 집에까지 밀어넣을 돈이 있을 리가 만무했죠. 분양권을 그냥 포기하고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남편과 함께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는 무조건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낫겠다라고요. 그리고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부모님과 상의 끝에 마침 얼마 있으면 계약이 끝나는 시부모님 건물 2층에 세입자가 살던 곳으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살고 있던 20평 아파트는 완전히 처분해버리고 그 돈으로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계약금과 옵션비 등등을 전부 처리할 수 있었죠. 시부모님 댁에서 딱 2년 정도만 살면 그 사이에 저희 집은 완공이 될 테고, 그럼 우리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새 집에서 또 다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틀어진 걸 보니 차라리 돈을 조금 덜 모으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집에서 월세살이를 했어야 했는데, 그거 돈 얼마 아껴보겠다고 시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 것부터 엄청난 실수였네요. 그때는 돈 한 푼이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고
나중에 아파트 잔금까지 치러야 할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든 돈을 절약하는 방법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부모님 집 2층으로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시집살이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신혼 초야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거라서 뭐가 잘못된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참고 넘겼는데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보고 들은 것도 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 폐악질이 너무 못마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 때나 불쑥불쑥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고 대놓고 살림살이에 간섭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만 내고 살게 해주시는 혜택을 포기하기 싫어서 억지로 참고 살았지요. 그놈의 돈이 뭔지 지금 생각해도 참지 말고 그냥 초반에 바로 못 살겠다 뛰쳐나갔어야 했는데 바보 같은 저의 결정이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사실 집에 막 찾아오고 살림 뒤집어 까는 것 때문에 제가 폭발한 건 아니고 문제는 얼마 전 남편과 제가 쉬는 일요일이었어요.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또 하나 난감한 일은 바로 주일마다 교회에 자꾸 가자고 하시는 권유를 하시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도 좋아하고 저 역시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끔씩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희가 무슨 독실한 기독교인도 아니고 어떻게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래서 정말 가기 싫은 날에는 남편과 말을 맞춰서 없는 약속을 만들어 빠지기도 하며 지냈었는데 그날은 오랜만에 다 같이 교회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차는 낡고 경차라서 보통 교회에 가거나 가족 나들이를 할 때면 아버님의 큰 차를 남편이 운전해서 다니거든요. 그렇게 아침 11시에 출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마침 당일 아침 9시에 아버님이 남편더러 세차 심부름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세차를 하고 돌아온 시간이 10시 반이 넘어서였고 그때 밥을 먹기도 뭐하고 남편이랑 저희 딸도 입맛이 없다 하길래 그대로 출발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래도 아이는 아무것도 안 먹일 수는 없으니 우유랑 시리얼 조금이랑 작은 빵 한 조각을 먹이긴 했고요. 그리고는 잠시 후 11시에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아버님 차에 다 같이 타고 출발을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남편에게 우리 아들 아침은 챙겨 먹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아침에 시간도 없는 데다 입맛도 없고 해서 안 먹었다며 대신에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맛있는 거 먹자고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어머님의 분노가 시작되었지요. 평소에도 어머님은 꽤나 예민한 편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과대망상이나 분노조절 장애 같은 성향이 있으신 분이세요. 아버님은 아주 가부장적인 분이신데 본인 말에만 안 거스르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신경 안 쓰시고요. 남편이 아침을 건너뛰었다는 대답에 어머님이 곧장 저를 노려보시더니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남편 밥도 안 챙겨 먹이고 뭐 했냐며 성실을 팍 내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께서 남편한테 세차 심부름을 시키지 않으셨냐. 집에 돌아온 시간이 이미 10시 반이 넘었다 대답을 했죠. 평소 같으면 딱 거기까지만 대답을 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짜증이 더 밀려오는 겁니다. 아니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남편이 먹기 싫다고도 했고 거기다 아버님 차 세차하느라 늦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남편이 아침을 못 먹은 책임을 저한테 묻는 거죠? 애초에 교회를 가는 거 자체가 우리 좋으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따라가 드리는 건데 솔직히 일요일 날 하루만큼은 푹 쉬고 싶은 게 모든 직장인 마음이라 생각해요. 교회 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 외출 준비하랴 저도 씻고 화장하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아침을 못 챙겨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 전에 저희가 아침을 먹고 안 먹고 그게 시어머니랑 무슨 상관인 거냐고요. 한 끼 안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말대답한다 말씀하시면서 더욱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밥해놓고 아침상을 준비해놨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게으르니까 아직까지 변변한 집 하나 못 구한 거 아니냐고 큰 소리를 내시더군요. 결국 그 소리에 놀란 우리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출발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님에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며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아침 안 먹은 건데 왜 엄한 며느리를 잡으시냐 따졌습니다. 그걸 본 시아버지께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시고 아주 난장판 그 자체였네요. 도저히 이대로 한 차를 타고 교회 갈 기분이 아니라서
저는 안 갈 테니까 나머지 가족들끼리 다녀오시라 말하곤 차에서 내렸지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엄마가 차에서 내려버리니까 본격적으로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도 교회 안 간다고 하길래 아이를 안아들고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머님에게 반항한 적은 처음이라 어머님은 차에서 내려서 저를 잡아채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세신지 그 바람에 저는 안고 있던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자기 손주가 다칠 뻔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악다구니를 쓰시더라고요. 어디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에다가 허락도 없이 차에서 지 맘대로 내리냐고 말이죠.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한바탕 쏟아내시는데 그때 언제 차에서 내렸는지 남편이 저와 아이를 팔로 감싸 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시라고 그렇게 저희가 마음에 안 들면 당장이라도 짐 싸서 나가드리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어머님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된 말이 뭐였냐면 저보고 자기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할 말은 따박따박 다 하고 싶냐는 거였어요. 아니 저만 얹혀 사나요? 자기 아들이랑 자기 손주도 같이 얹혀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며느리가 만만하다 해도 그렇지 시집살이를 시켜도 이유 같은 걸로 시집살이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랑 집으로 돌아와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집 현관문을 멋대로 열고 들어오셨고 그렇게 2차전이 시작되었지요. 시어머니는 옛날 일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저랑 결혼한 뒤로 자기 아들 행색이 초라해졌다며 제가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허튼 곳에 쓰니까 그 나이 먹고 자기들 건물에 빌붙어서 사는 거 아니냐면서 인신공격까지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결혼한 뒤로 남편한테 옷 한 벌 마음 편하게 못 사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 눈치 보며 얹혀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빨리 모아 내 집 장만을 하고 싶었고 그때 버릇 때문에 지금까지도 남편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엄청 아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남편과 제가 아끼고 아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지 만일 제가 돈을 허투루 썼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한테 욕먹을 이유 따위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희 집까지 찾아온 시어머니를 남편이 강제로 내보내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 손에 떠밀려서 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나갔고 지금까지 별의별 막말을 들어온 저였지만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번 일만큼은 못 참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또한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며 다시는 어머님이 우리 집 찾아올 일도 없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저한테 말도 걸지 않을 거라네요. 그리고 집은 하루라도 빨리 구해서 나가자고 저더러 월차라도 내서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라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만에 새 집을 구해서 계약을 했고 결국 지금은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비록 보증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 데다가 월세도 시부모님 집에서 살 때보다 더 많이 내야 하지만 마음은 거기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편하고 행복해요. 한 달에 2, 30만 원 더 나가는 거야 살림하면서 조금 더 아끼고 줄이면 되니까 큰 상관없거든요. 그저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왜 돈 몇 푼에 쩔쩔매면서 시댁에 다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다시 예전에 셋이 살 때처럼 저희 가족은 행복해졌고 한 가지 달라진 점이라면 더 이상 시부모님이 저한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손주 사진 좀 보내라거나 영상통화 좀 해봐라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제 눈치가 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아무 연락도 못하고 남편에게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내가 너무 한 건가 싶을 때가 없지는 않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수많은 막말과 그걸 방치하고 내버려둔 시아버지를 떠올리면 제가 너무했다는 생각은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남편 속이야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만 보면 아쉬울 것 하나도 없고 예전에 비해 너무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어서 빨리 분양받은 저희 아파트 공사가 끝나서 새 집과 새로운 동네에서 제대로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앞으로 인생 살면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 시부모님 도움은 받지 않을 거예요. 저도 자식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 부모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부모의 선택이 우선할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를 해주고 하나만큼 생색내는 건 몰라도 10개를 생색내는 건 너무 과하잖아요. 막말로 가진 게 별로 없다고 며느리를 무시할 거면 그만큼 본인들 아들 역시 무시당한다는 걸 왜 모르는지 말이죠. 어떻게든 가정 지키면서 잘 살아보려 노력하는 제가 안쓰럽지도 않은가 봐요. 여하튼 심보 더러운 시부모님 덕분에 앞으로 명절 때 친정만 다녀오면 되니 훨씬 편해지긴 했네요.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결국 손주도 아들 며느리도 떠나가게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마음 약해지지 말고 더더욱 독하게 이 험한 세상 살아내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